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켰는데요.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좀 시끄러우니까 이걸 먼저 좀 처리.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를 계속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제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경험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워홀을 중간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켜봤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4개월 동안 적응을 핑계로 영상을 좀 쉬었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쉰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많이 찍었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솔직함을 담아내고 진심을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콘텐츠에서 그게 또 보는 사람에게 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일로 느껴지고 숙제로 느껴지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고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려내고자 하는 거를 결국 못 그려내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계속했지만 영상도 찍고 했지만 결국은 다 올리지 않았고 그냥 지금은 쉬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뜸하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만 안 켜면은 말을 못하는 거야. 한국어를 요즘 더 못하게 되긴 했어요. 원래도 못했는데. 아무튼 anyway, 숙제처럼 느껴졌고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즐겁게 다가오지 않았고 내가 이거를 그냥 놓고 싶다까지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 일을 좋아했어. 이 일을 좋아했고 그걸로 성과도 냈고 그걸 인연으로 내가 얻어낸 것들이 많은데 이걸 그냥 지금 약간 번아웃이 왔다는 걸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진짜 두서없죠. 근데 편집을 잘 하겠지, 미래의 내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워홀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외모 강박이 진짜 많이 치료가 됐다는 건데요. 확실히 진짜 한국은 규정화된 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거에 많이 집착을 했었고 근데 저는 집착을 하면서도 저를 그것에 맞춰가는 거에서 또 즐거움을 느꼈었던지라 스트레스를 받질 않았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저 사람 저 아이돌들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다, 저런 화장을 하고 싶다, 이런 동경심에서 시작했던 거지 이게 내 취향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미의 기준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외모 강박이 없어졌다는 거는 사실 내가 예쁘게 꾸미고 싶지 않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쁨의 기준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분명히 취향은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취향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마음은 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저는 환경을 또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아직 4개월 차긴 하지만 살기 좋은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전에도 스토리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결핍을 느꼈었는지에 따라서 와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것 같은데 전 한국에서 막 결핍을 느껴서 여기를 온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를 해보고 싶다, 다른 문화도 궁금하다, 그런 호기심과 살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기 때문에 온 거여서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영어만 떼면 바로 돌아가고 싶다, 이 정도의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홈리스가 너무 많고 교통도 너무 안 좋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냄새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시작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확실히 팀 문화고요. 저는 지금 버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버서가 뭐냐면 약간 서버를 도와주는 느낌? 저는 버서를 지나야 서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버서임에도 불구하고 팁이 한 4,6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거의 3,4천 원 정도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큰 차이더라고요, 있고 없고가. 서버분들은 거의 100 정도씩 더 받을 거예요, 팁으로. 100 넘게 더 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내가 팁을 내더라도 그만큼 또 수입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팁 문화? 좋은 것 같아. 살짝 바뀌었죠? 중간에 끊고 5시간 일하고 왔습니다. 살짝 배경만이 아니라 얼굴도 살짝 펼쳐졌을 거야. 입술만 다시 발랐거든요. 후기를 이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늘었느냐. 처음 왔을 때는 주문도 잘 못하는 Can I get?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로 왔거든요. 사실 저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진짜 기초도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특훈 이제 들어가. 스픽이랑 듀오링고 초반에 많이 했었는데 한 2달 거의 빠짐없이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뭔가 학교도 잘 친구도 생기고 하니까 영어를 쓸 기회가 많아져서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다시 해야죠.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태해져서 안 한 거여가지고. 그래, 어느 정도 늘었느냐. 어느 정도 늘었느냐 얘기하다가 못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유창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정도까지는 안 되고 짧은 문장으로 여러 번 말하는 식으로, 나 오늘 기차 때문에 기차가 안 와가지고 늦었어, Say I was late because my train sucks, 약간 이 정도가 끝이에요. 짧게 말해서 소통이 되는 정도고 아직까지는 막 그 한 센텐스 안에 디테일하게까지 챙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제 같은 거 현재 완료를 맨 처음엔 아예 못 썼어. 거기 가봤어? 이 Have you ever been there before? 그러니까 have pp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예 몰랐고 Did you go there? 이런 식으로만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 차이가 너 여기 가봤어? have인데 Did you go there?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 거기 가봤어? 라기보다는 너 거기 갔어? 뭐 의미는 어느 정도 통하겠지만요. 그런 실생활 표현을 조금씩 쓸 수 있게 됐다 정도? 그 정도고, 그리고 일할 때는
완전 빠르게 막 랄라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리스닝이 지금 진짜 심각한데, 왜냐면 제 친구들이 일단은 네이티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어학원에 있었으니까. 어학원에는 네이티브 애들이 오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학원에 있을 때는 리스닝이 일단 도움이 거의 안 됐고, 대학에 가서는 일본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피킹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공부해서 말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게 리스닝이 정말 그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었다. 근데 지금은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 다 네이티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귀었던 일본인 친구들이 학기가 시작했어요. 저는 방학에 하는 그냥 잉글리시 도움되는 프로그램만 들었던 건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전공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네이티브 친구를 전공 수업에서 만나서 저를 소개시켜주고, 근데 뭐 살다 보면은 리스닝은 잘 되겠죠. 그래서 쉐도잉을 원래 안 하다가 요즘에 시작했습니다. 약간 really? 이거 뭐 어떻게 들으세요? 릴리라고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literally, 애들이 보통 리터럴리를 릴리처럼 발음하더라고요. 제 기억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저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네, 저에게 큰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친구와 다른 점. 이걸 내가 왜 적어놨지? 내가 뭔가를 생각을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주제를 적어놨었겠지. 근데 기억에 뭐가 다른지 지금 문화적 갭도 있고 언어적 갭도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 일단 영어를 써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 그럼 내가 그걸 듣고 에?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발언들. 근데 외국인 애들이 하면은 이게 영어로 들리다 보니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못 내는 거야. 내가 그걸 한국어로 들었으면 무조건 기분 나빴을 말인데, 외국어로 들으니까 이게 무례한 말인지 약간 가늠을 잘 못하는 거죠. 내가 20 몇 년 동안 쌓아온 필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야.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고, 문화적으로는 사실 처음에 어학원을 다닐 때 어떤 브라질리언 50대 남성분이 같은 어학원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술자리 같은 게 있었는데 다 같이 먹는 갔는데, 브라질리언은 막 스킨십 같은 거를 이제 잘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친근한 표시로. 근데 너무 막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친구로서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음 날에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은 거야. 실은 아니었던 거지 나도. 그래서 그 이후에 브라질리언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나는 내가 엄청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런 문화의 사람들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또라이였던 거야. 그냥 다른 브라질리언 애들은 다 조심해요. 오히려 걔네가 조심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다른 문화보다 훨씬 친근한 문화라는 걸 걔네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또라이는 에이시안 젊은 여자들만 보면은 타겟을 해가지고 계속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느꼈던 게 그냥 브라질리언이어서가 아니야. 걔가 그냥 또라이였던 거지. 아무튼 문화적으로 다른 게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 바이 사람이다. 한국에서도 한국인이라고 다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잘 맞는 사람 만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것 같은데, 향수병이거든요. 저는 놀랍게도 향수병이 없어요. 물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 약간 한국 가고 싶다, 한국 좋았는데 이런 건 있는데 막 외롭다거나 막 마음이 막 공허하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안 사정 때문에 따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자취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를 갔고, 대학교를 가서야 제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이제 혼자 살았던 거잖아요. 그때 혼자 사는 것 때문에 막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매주 부모님이 와서 집 정리해주시고 밥 해놓고 가시고 막 그러시기도 했고, 주변 친구 부모님들이 항상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괴로운 시기였어. 이건 아닌데 집에 혼자 있을 때 공허함 이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감정이 약간 기억나. 정말 고독하다는 감정을 그때 느꼈었는데, 혼자 나와서 혼자 살아본 경험을 빨리 했다 보니까 이미 그때 다 느꼈나 봐.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자취를 하고, 작년에 자취를 했죠.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해서 막 외로움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룸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룸메랑 친하진 않은데 사람 사는 집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마음 맞는 친구를 한 명이라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조금 여기에 더 잘 붙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초반에 약간 적응이 걱정된다, 사람을 사귀지 못해서 되게 우울해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어학원 한 달만 다니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죠? 몇 번 시도를 해보긴 했어. 근데 제가 다른 브이로그 유튜브를 보지 않으니까 뭐 어떤 장면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상상조차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안 찍기로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지랄이 났어. 지금 5번 끊겼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끝이긴 해서 오늘은 메이크업이 살짝 망하긴 했는데요. 다음에는 화장하면서 썰을 푸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주술회전을 1, 2화 본 거 올렸잖아요. 그 다음 화부터를 계속 매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스트리밍이 캐나다에서는 안 되네. 그래서 저 지금 아예 3기를 못 봤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열심히 내일의 내가 편집을 하길. 고생해.